오늘 리뷰는 바로 더 합체 마이트 카이저. 드디어 더 합체 마이트 카이저가 발매를 했습니다. 박스도 아주 딱 뭔가 이제 그레이트의 얼굴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취향 저격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박스의 형태 자체는 이미 기존에 봤었던, 알고 있었던 그 느낌. 뒤에는 이제 카이저, 드릴, 1부터 5까지, 그리고 그레이트 합체되는 이 포메이션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스의 두께만 놓고 보면은 마이트 가인 때보다는 좀 얇아졌더라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마이트 가인과 마이트 카이저의 박스, 한 가지 이건 확실하다. 일체감이 있어서 그건 좋다. 그죠? 딱 디자인이.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짠! 이렇게 보면은 마이트 가인 쪽이 조금 더, 요만큼은 더 한 3, 4cm 정도는 더 두꺼운 그런 느낌? 재보니까 마이트 가인 쪽이 약 3cm 정도 더 두껍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발매는 2024년 4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27,900엔입니다. 오늘 리뷰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오픈! 짜란! 박스를 열어보면은 딱 이제 머신들이 다 위를 바라보고 있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거 박스 열었을 때 참고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그레이트용 프로포션 뿔이 이 블리스터 바깥에 개별 블리스터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별도로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블리스터 뚜껑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블리스터로 들어가 있다. 근데 그게 바깥에 있다라는 거. 이 블리스터 바깥에. 그리고 내부엔 마이트 카이저의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식 유통으로 샀으면은 주인공인 샘푸지 마이토의 아크릴 스탠드가 또 동봉이 되죠. 이제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마이트 카이저의 본체들과 함께 아크릴 스탠드도 한번 세워봤는데 다딱 이렇게만 놓더라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마이트 카이저의 비클들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룬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배치를 딱 이렇게 해놨을 때도 꽤나 좋습니다. 일단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그 마이트 가인의 엠블럼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터 같은 공식 이미지 같은데 많이 쓰이던 샘푸지 마이토의 이미지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사이즈가 좀 됩니다. 사이즈가 약 13cm 조금 넘거든요. 이 정도면 아크릴 스탠드 중에서는 꽤나 나쁘지 않은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체 구성품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보강 어태치먼트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쓰는 거냐? 그레이트 합체했을 때 이제 등 쪽에 보강 파츠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합체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파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은 총 4종 들어가는데 기본 장착으로 주먹손이고요. 무장손이 한 세트, 편손이 한 세트. 이거는 마이트 가인 때도 비슷한 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트 카이저 특유의 액션을 위한 액션용 편손 또 한 세트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합체 직후에 포즈 취할 때 나오는 그런 손가락이기도 하죠. 그리고 엠블럼 파츠, 이게 마이트 카이저의 흉부가 되기도 하고 카이저 Z의 상단부가 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 그 엠블럼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차륜 형태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가운데는 클리어 그린 파츠를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겉부분에는 이렇게 또 금색으로 도색된 파츠들이 사용이 되는데, 안쪽 공간을 보면은 여기는 요 끝부분을 접을 수 있구나 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안쪽에 공간이 꽤나 넓은데, 이게 알고 보면은 얘가 이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뿔이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DX에선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뿔이 됐지만은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용 헬멧 파츠, 아예 프로포션용 뿔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용 헬멧 파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클리어 파츠나 이 위에 있는 파란 색깔 파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도색 파츠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클리어 파츠 뒤쪽에는 메탈릭 실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라든가 사이즈 전부 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에 맞춰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도 가만 보면은 이제 차륜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아까 본 엠블럼 파츠랑 흡사하게 되어 있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이 엠블럼 파츠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시켜 놓을 수 있어요.
깔끔하게 공간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마이트 카이저 상태에서는 이 상태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마이트 카이저의 윙, 날개 좌우 파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부분들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서로 좌우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마이트 카이저의 백팩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마이트 카이저의 등에 결합할 수 있는 조인트가 나와 있기도 해요. 날개 자체적으로도 패널 라인은 조금씩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좀 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기다란 부분은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이제 파손에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덕트 같은 디테일이라든가 뒤쪽도 마찬가지로 디테일로 해서 파츠 분할로 또 다 되어 있는 형태고요. 재밌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뒤쪽도 그리고 이 앞쪽도 다 커버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합체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넓잖아요. 팔 수납을 여기다 합니다. 팔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이 날개 각도도 중요합니다. 살짝 뻗어나가서 끝에서 살짝 구부러지는. 그래서 날개 끝부분이 이렇게 각이 한번 져 있습니다. 살짝. 요게 또 약간 애니메이션 작화 느낌의 그런 각도기도 했죠. 다음은 마이트 카이저의 팔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뭔가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런 팔로 되어 있는데 각도 같은 경우도 이 겉부분이 좀 더 이렇게 바깥으로 크게 각도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도 이중 관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합체할 때는 이 윗부분에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손 자체는 기본 주먹손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팔들은 이렇게 날개 파츠의 이렇게 앞부분에 커버를 다 열고 이 안쪽에다 이렇게 눕혀서 수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커버 닫으면 깔끔. 자, 이제 각 머신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카이저 1부터 먼저 쭉 살펴볼까요? 먼저 카이저 1호 제트기 형태의 검은 색깔 비클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캐노피 부분은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했어요. 안쪽에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고 겉에 흰 색깔로 테두리가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죠.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파츠 분할입니다. 요 스커트가 되는 부분이라든가 요 앞부분의 덕트 디테일 부분이라든가 그나마 옆에서 봤을 때 흰색이랑 빨간색이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도색 잘 되어 있어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추진 장치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빼꼼 튀어나와 있는 카이저의 머리 부분이 보이기도 하죠. 아래쪽을 봤을 때 이제 결합용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카이저의 정수리 부분이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카이저 2호 역시 이제 앞에 드릴 같은 형태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전차 형태의 비클입니다. 바닥 쪽에는 궤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궤도 특유의 디테일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요 이제 조종석처럼 보이는 부분은 도색 처리로 잘 되어 있고요. 앞부분의 드릴도 이렇게 메탈릭 실버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빨간 색깔 부분은 도색이 아니라 파츠 분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는 이제 뭔가 결합할 것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조인트들이 조금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카이저 3호 크레인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옆부분의 빨간색은 파츠 분할로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궤도 디테일도 아까 2호랑 크게 느낌 차이는 안 납니다. 같이 비교했을 때 느낌 비슷하죠? 3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크레인이죠. 이 크레인은 당연히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거나 좌우로 회전시키거나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크레인의 요거 고리 부분이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크레인에 연장되는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의 색깔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조종석 같은 경우도 흰 색깔 파츠에 메탈릭 블루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쁘게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 좋죠. 그리고 카이저 4호 해저 탐사기죠. 그래서 일단 궤도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집게 형태의 해저에서 사용할 손 같은 것도 달려있기도 하고 앞부분에는 이제 카이저의 무릎이 될 커버 부분이나
이 캐노피 부분도 금색으로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디테일이라든가 뒤쪽에 또 파츠 분할되어 있는 덕트 형태의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뒤쪽에는 카이저의 발이 수납되어 있기도 하죠. 이게 또 센스 있었던 게 이 상태가 이제 그레이트 때 또 발바닥이 될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가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파츠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클 상태에서도 잘 안 미끄러져요. 이 부분이 또 접지를 잘 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포인트다. 아주 좋은 포인트였다라고 하고 싶고요. 당연히 이 고무 패킹 부분은 이제 5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카이저 5호 이제 불도저 차량이죠. 앞부분이 이렇게 펼쳐져서 요 삽 부분이 되는 형태고 삽 디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디테일. 거기다가 역시 궤도도 깔끔하게 디테일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바닥도 마찬가지. 역시나 아래쪽에는 고무 패킹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발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형태고요. 역시나 디테일 자체는 4호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색깔 차이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 조종석 같은 경우는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또 이제 카이저의 발이 수납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카이저 드릴! 이 상태에서 완성은 아니고 꺼냈을 때 이렇게 허벅지 뒤쪽에 있는 작은 차륜을 꺼내주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굴러가기도 잘 굴러가는 카이저 드릴이 완성이 됩니다. 일단 드릴 부분도 디테일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탈릭 실버로 아주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옆 라인도 이 빨간 색깔 포인트 여기가 이게 도색인 줄 알았는데 파츠 분할이더라고요. 아주 깔끔했고요. 그리고 위에 조종석 부분 메탈릭 블루 도색도 되어 있고 앞쪽에 작게 또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요 포인트도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갔을 때 이 스커트가 될 부분에도 금색깔 도색이 처리가 되어 있죠. 옆 라인에서 봤을 때 이 차륜 부분이 다 이렇게 굴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다 앞이건 뒤건 중간이건 다 바퀴가 굴러가는 형태니까 이게 소리 좋지 않습니까? 이 특유의 이 느낌? 무엇보다 디테일이 깔끔해서 좋았어요. 이 뒷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이 조종석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옆 라인도 라인 자체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아래쪽은 나중에 카이저의 백팩이 결합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 그런 것도 좀 있고 적당히 두툼해주기도 하고 좋네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요 이제 옆에 있는 라인 부분이었는데 이게 앞에서 보면 살짝 감싸듯이 이렇게 윗부분이 이렇게 말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섬세한 부분 중 하나 아니었나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아까 날개 부분의 끝부분 살짝 꺾여 있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애니메이션처럼 뭔가 되게 딱 맞게 되어 있다는 느낌도 좋았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포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상태에서 뒤에 트레일러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드릴 특급으로 만들기 힘들고 현재 그 트레일러 부분은 별매로 현재 나올 예정인 거죠. 좀 그건 나중을 기약해보고 카이저 Z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 포메이션 그대로 이렇게 결합만 되면 끝인 부분이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카이저 1호를 가지고 와서요. 이 기수 부분이 지금 접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쫙 앞으로 쭉쭉쭉 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1호는 준비가 끝이고요. 2호는 좌측에 있는 커버를 살짝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호는 반대쪽이죠. 우측에 커버를 살짝 펼쳐주고요. 크레인은 완전히 접어줍니다. 4호는 앞에 있는 커버를 들어 올리고 수납되어 있던 발을 꺼내주고요. 5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파츠를 돌리고 발을 꺼내고 그 다음 드릴의 다리를 잠시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각각의 이제 4호와 5호를 이 무릎 부분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결합 5호도 마찬가지 슬라이드 결합 그리고 궤도끼리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차렷 자세를 만들어주면서 다리 좌우를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에 윙을 가지고 와서 날개를 또 궤도 바깥에다가 결합해주고요. 찰칵 소리가 이게 들어보실래요? 와, 소리 좋다. 그리고 이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에 보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이걸 끄집어내서 각각의 이 사모기를 요 아래쪽 바닥 쪽에 보면 또 끼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맞춰서 장착. 그 다음에 카이저 1호를 요 중간 부분을 요 조종석 바로 뒤에 있는 조인트랑 맞춰주고요. 결합. 그리고 엠블럼을 요 골반 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줍니다. 짠! 카이저 Z 완성! 역시 저 어릴 때는 이 Z기 형태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했다 보니까 카이저 Z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 봐도 멋있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더 합체가 되면서 이 날개 부분에 이 중간 프로포션이 두툼하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팔 수납 때문이라도. 근데 오히려 이게 카이저 Z에 더 잘 어울리는 프로포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다. 아주 마음에 드는 프로포션이다. 이거 아주 일단 제 취향에 굉장히 맞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형태예요. 아,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 라인이 되게 깔끔하지 않아요? 이렇게 삼각형 딱 이렇게. 이게 예전부터 카이저 Z의 좀 뭐랄까 매력 포인트?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용자 시리즈에 나오는 이 Z기 형태들의 특징 중 하나예요. 완전 날렵한 이런 디자인. 야, 이게 지금 봐도 참 멋있긴 하다. 아무튼 이쁘다. 바닥도 한번 봅시다. 바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꺼내져 있던 궤도라든가 그리고 딱 맞게 지금 수평을 딱 잘 맞게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이 윙의 이 결합 조인트가 궤도랑 거의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으로도 넘어가지도 않고 딱 수평을 잘 이루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내려보면은 깔끔하게 바닥에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짜잔! 로코모라이저와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길이가 확실히 좀 서로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카이저 Z가 아무래도 드릴이 있다 보니까 더 길게 느껴지는데 드릴 떼면 둘이 흡사합니다. 길이 자체는. 날개를 빼고 재볼까요? 그러네. 딱 이 발바닥 기준으로 맞췄을 때 드릴만 없으면 거의 딱 비슷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열차들도 딱 가지고 와서 놓고 보면은 모여간다. 얼마 안 남았다. 다른 거보다 뽕차네. 이게 마이트가인 애들이 딱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또 뽕차입니다. 이게 또 큰일 났다 이거. 일단은 열차 상태, 비클 상태에서는 일단 볼 수 있는 건 다 봤으니 가보도록 하죠. 합체하러. 자, 그럼 바로 체인지 마이트 카이저. 마이트 카이저는 뭔가 합체할 때는 이렇게 포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거 딱히 없었고, 일단은 팔다리 가슴이 한꺼번에 붙는 방식이었잖아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기 힘들지만은 차례차례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카이저 드릴 같은 경우는 드릴 앞으로 날아가고 허벅지에 있던 차륜 접어주고, 그리고 조종석 주변이 좌우로 갈라지고 옆으로 내려가서 고정되고, 그리고 이 조종석을 좌우로 결합해주는 핀도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카이저 드릴의 준비된 끝! 카이저 1호는 아까처럼 이 기수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늘려주는데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관절을 이렇게 한번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머리가 이렇게 돌면서 외장 자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머리가 위로 튀어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가 있는 부분의 관절을 펼쳐주고 이 C형 파츠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밀어 넣어주죠. 이렇게 하면은 역시나 카이저 1호기 준비 끝!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앞에 드릴을 빼고 위에 구멍에 맞추어서 드릴 껴주고, 그리고 좌우 날개를 살짝 펼친 다음에 궤도를 앞부분을 잡고 앞을 벌리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조인트 부분만 이렇게 돌려서 구멍이 나오게끔 해주면 되고요. 다시 결합, 접어주고,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었던 요 어깨 관절 뒤집어서 끄집어내주면은 카이저 2호 준비 끝! 3호도 뭐 마찬가지겠죠. 날개 펴주고 궤도 앞부분 잡고 이렇게 펼친 다음 아래쪽을 돌려서 구멍 나오게 하고 접고 안쪽에 있었던 어깨 관절 꺼내주고 3호도 준비 끝. 4호 앞부분에 커버를 들어 올려주고 숨겨져 있던 발을 꺼내면 준비 끝. 5호 마찬가지 삽을 집어넣고 그리고 숨겨져 있던 팔 꺼내면 준비 끝. 그리고 날개는 커버를 열고 이제 팔을 빼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날개끼리 결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합체, 다리를 살짝 벌려준 다음에 슬라이드로 다리들을 합체, 반대쪽도 합체. 그리고 카이저 235기를 가지고 와서 아까 날개에서 꺼낸 팔을 그대로 껴주면 됩니다. 양쪽 다 장착을 해주고 카이저 드릴의 이 어깨에 있는 사각 구멍에 맞춰서 장착. 아, 찰칵 찰칵 소리 듣기 좋다. 그리고 1호는 요 머리 아래부터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딱 여기 아래쪽에 핀 2개가 있죠. 그래서 목을 먼저 이렇게 맞춰주고 이 골반으로 가서 위치에 맞춰서 1호의 기수 부분을 결합. 그 다음 등 부분에 날개를 가지고 와서 결합해주고 가슴에 엠블럼을 결합할 때 엠블럼 내부에 요 안쪽 돌기 있죠. 딱 이 부분과 1호의 요 슬라이드 될 검은 색깔 부분 여기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짠! 마이트 카이저 기동! 그리고 팔이 연장되면서 손이 최거동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액션 손이 딱 요겁니다. 손가락 3개만 딱 펼친 이 센스 있는 손. 반대쪽도 마찬가지. 마이트 카이저 합체 완료! 와, 네. 합체 완료 시 포즈까지 아주 멋들어지게 해봤고요. 사랑의 날개에 용기를 태우고 돌려라 정의의 대차리운 용자 특급 마이트 카이저 기대의 답해 지금 등장. 진짜 포즈를 취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멋쟁이 손가락은 절대 안 빠집니다. 어떤 포즈든 구도별로 이 멋쟁이 손가락은 항상 껴 있어가지고 이거 아주 센스 있는 부속이 아니었나. 이게 진짜 이 손가락 진짜. 자, 아무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 나타난 마이트 카이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방금도 계속 포즈를 취했지만은 어느 정도 또 포즈들이 나온다라는 게 또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완성을 했을 때 프로포션, 적당한 두께, 적당한 덩치 요런 느낌이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적으로 이 팔다리 길이라든가 요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기존의 DX 같은 경우는 이 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이 어깨 부분이 굉장히 컸고 이 밑에가 좀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DX가 별로였냐? 또 그건 아니었는데 이게 완성된 걸 딱 봤을 때 기존 DX보다 훨씬 프로포션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또 액션이 된다라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 뒷모습도 깔끔하죠. 또 날렵해 보이는 이런 날개의 디자인 이런 것도 또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마이트 카이저 자체가 컨셉이 이제 고기동에 비행이 가능한 그런 메카였으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쯤에서 앞서 나온 마이트 가인과도 같이 놔봐야겠죠. 아주 사이즈도 적당히 비율 좋고요. 역시나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좀 벅찬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이게 뭔가 느낌 좋다.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잘 산다. 분위기도 좋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프로포션도 좋고 이게 합체를 한다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세월을 넘어서서 이렇게 둘이 모여서 이게 25cm급이 모여 있다라는 게 약간 두근거리는 포인트긴 하네요, 진짜.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머리 잘생겼다라는 말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생겼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그 느낌, 딱 이렇게 약간 로우 앵글로 봤을 때 이 느낌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자세히 보면은 이 입 디테일 있죠, 입 디테일. 이 부분도 애니메이션대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부분의 도색도 깔끔하고 거기다가 이 머리 옆에 있는 차륜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고요. 이 뿔 부분의 검은 색깔 그리고 흰 색깔 라인도 아주 좋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도 클리어 옐로 파츠를 사용을 해서 되게 깊이감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꽤나 보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뿔이 미묘하게 지금 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마이트 가인 때랑 비슷한 느낌이려나?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일단 흉부부터 해서 그대로 따라서 이 고관부에 카이저 1호의 기수까지 한꺼번에 이어져 있는 형태죠. 이 부분도 전체적인 느낌, 비율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흉부의 이 날카로운 부분도 샤프한 느낌으로 조형돼서 보기가 좋았고 어깨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 부분이 파츠 분할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든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게 옛날 DX는 이 부분이 스티커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 이게 스티커를 잘못 붙이면 되게 보기 흉했는데 그 부분 파츠 분할돼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부분 크레인 부분의 비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예전 DX가 크레인을 접어놔도 이 팔만한 길이었을 거거든요, 비율이.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의 비율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이거 팔 아래쪽이 더 기네요, 지금 보니까. 이 비율이 확실히 이 그레이트 하체 때문이라도 아주 깔끔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아요. 반대쪽은 더 보기 좋죠. 예, 크레인이 아니라 드릴이 어깨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깔끔하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또 날개인데, 예전 DX가 아마 날개가 이렇게 치솟아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위쪽으로. 근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도 부담 없는 정도의 비율, 부담 없는 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허벅지에 이렇게 각이 몇 번씩 이렇게 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특유의 작화 느낌도 조금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무릎 아래쪽이야 아까 4, 5호 보면서 쭉 봤지만은 그냥 깔끔하고 좋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는 이제 종아리 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싶었는데 발바닥은 애초에 이렇게 사선으로 깎여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발이 수납되어 있을 때는 거의 수평이거든요. 거의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정도? 그나마 이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있구나 정도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발을 꺼내고 보니까 사선으로 제대로 깎여 있는 느낌. 딱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세웠을 때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끔. 애초에 구조상 발목 넣기가 애매했던 것 같기는 해요. 발을 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발바닥 디테일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발바닥의 디테일이 아주 멋들어지게 또 파츠 분할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자, 다음은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카이저 목 부분이 이게 일단은 돌아가는 거 볼관절로 아주 편하게 돌아가고요. 고개를 드는 게 많이 들려요. 생각보다 많이 들리는 편이고, 숙이는 거는 그냥 적당적당 쏘쏘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 드는 게 굉장히 많이 들리다 보니까 묘하게 그 합체했을 때 그 액션 느낌? 그거 살리기는 좋더라고요 또. 그리고 고개 까딱까딱도 좀 해주니까 좌우로 스윙도 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게 또 이게 중이병 시선, 약간 이런 느낌. 간지 시선, 멋쟁이 시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목 가동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으로 라쳇 관절, 앞뒤로 시원시원하게, 소리 좋다. 근데 옆으로 드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쪽에 약간 이제 조인트 끄집어낼 때 부분이 이 어깨 옆으로 들어주는, 팔을 옆으로 들어주는 관절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꽤나 많이 들리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난 좀 더 크게 액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드릴 부분, 드릴에 합체된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번 더 움직여주세요. 어느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이게 또. 그래가지고 팔을 꽤나 많이 옆으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굳이 여기를 쓰기 싫다 그러면은 요 이제 2, 3호의 요 결합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벌리는 부분을 좀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를 쓰면은 얘는 버티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라서 아래쪽을 써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팔의 회전은 아까 이제 팔을 별도로 결합할 때 있는 부분이 축이 돼서 돌아주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90도 이상으로 굽혀집니다. 그리고 합체 구조상 허리 관절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고관절 주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요 다리 허벅지 부분을 회전시키고 다리를 옆으로 들지 말 것. 이렇게 들려면은 이 사이드 스커트를 좀 가동시킨 다음에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사이드 스커트 프론트 뒤쪽 다 해가지고 뭔가 일체형처럼 이렇게 라인이 이어지는 스커트거든요. 근데 허벅지가 정면을 바라보고 옆으로 들면은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안으로 쏙 들어가거든요, 외장이. 근데 이렇게 허벅지를 돌린 다음에 하면은 사이드 스커트에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리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돌아가니까 조심하시고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다리 움직일 때 그냥 스커트 이렇게 펼쳐놓고 움직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리 부분 다 라쳇 관절. 소리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부분도 라쳇 관절로 해서 90도 이상 들어지더라고요. 90도보다 조금 더 들어지고,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마찬가지 90도까지 크게 들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쳇이니까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고요. 대신에 이제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은 일반 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합체할 때, 그레이트 합체할 때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은 크게 부하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역시 라쳇 관절 이용을 해서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굽혀지고요. 그리고 발목은 아까 외형 보면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선으로 깎여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은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발을 펴고 굽히고 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무릎 꿇기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많이 놀라웠는데 마이트 카이저 중에 이런 정도 사이즈의 마이트 카이저가 무릎 꿇기 하는 게 그냥 신기합니다. 그리고 합체하고 두 발로 세울 때 좀 멋들어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고관절 축을 한 클릭만 딱 소리 한 번 들릴 정도로만 살짝만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한 클릭 다리 옆으로 벌리고 슬쩍 세워보세요. 그냥 가만히 세우는 것보다도 좀 더 가슴을 이렇게 펴고 있는 느낌이 들게 돼서 훨씬 보기가 좋아지거든요. 딱 옆에서 봤을 때 고관절은 딱 한 클릭만 뒤로, 그리고 살짝 이렇게 다리도 좌우 벌려주고 세운다. 요게 포인트.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이트 가인과 함께 보기 좋습니다. 웅장합니다. 아주 보기 좋네요. 그리고 카이저 스파이크! 오른쪽 어깨에 있는 드릴을 발사하거나 이걸로 공격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무장이고요. 왼쪽 어깨에 크레인으로 공격하는 카이저 로드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허리케인! 가슴에서 발사하는 강력한 허리케인입니다. 그리고 필살기 드릴 크래셔! 먼저 드릴 크래셔의 이 내부를 보면은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잡고 빼보면 살짝 뒤로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여기가 딱 이 무장손이 끼워지기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딱 맞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요 파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로 빠지지 말라고, 다시 손잡이 들어가지 말라고 고정을 시켜 놓는 게 가능합니다. 아주 튼튼하게 손에 쥐일 수 있죠. 그리고 적에게 돌진하기 직전의 포즈 이렇게 한번 취해봤습니다. 사실상 마이트 카이저가 진짜 요 드릴 크래셔가 메인 무장이다 보니까 빠른 기동력으로 적을 꿰뚫는다.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무장이기도 했고 핵심 무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에 들었을 때 비율도 나쁘지 않아서 꽤나 박력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에게 고속으로 날아가서 그리고 그대로 적을 분쇄. 아주 멋들어진 필살기죠. 그리고 마무리는 마이트 가인과 함께, 그리고 샘푸지 마이토와 함께, 그리고 마이트 가인 로고와 함께.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 합체 마이트 카이저의 마이트 카이저 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마이트 카이저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그레이트 대쉬 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마이트 카이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확실히 더 합체다. 그 합체하고 만지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포션도 상당히 괜찮고 멋들어지게 잡혀있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강추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게 기존의 마이트 가인, 나 마이트 가인 팬이었다,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시리즈를 진짜 추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나는 합체하고 만지고 이렇게 막 변형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진짜 더 합체 라인업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게 나오는 라인업이어가지고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찰칵찰칵하면서 결합되어가는 그 소리라든가 이런 손맛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뛰어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실.